언제 그만두지? 이 일이 나하고 맞는 일이야?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려놔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해. 그러면 너 일하지 마. 평생 그냥 놀아. 이 말밖에는 안 돼요. 좋아하는 일 찾겠다고 허송세월하면은 자기한테 너무 재산을 깎아먹는 거예요. 뭐 거의 45년, 네, 지금 긴 세월 해왔어요. 초기에는 제가 그랬어요. 한 10년 동안을 이걸 언제 그만두지? 언제 그만두지? 그 생각밖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일이 된다는 거는 너무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내려놔, 내려놓지.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내려놔라는 말을 할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지, 그만큼 쌓아 올렸는지, 그것도 하지 않고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조바심도 나서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려놓기 전에 내가 정말 얼만큼을 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가장 큰 그 이슈도 됐고 이벤트였던 게 88년도 올림픽이었거든요. 올림픽 기념하는 패션쇼를 갖게 됐는데요. 뭐 의욕도 앞서고 이게 대단한 그걸 해내야 됐던 각오가 있으니까 작품복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120벌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수작업으로 뭐 드레스 뭐 많은 그 공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제 100여 명이 같이 작업을 하는데 요즘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데 밤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야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분도 이렇게 또 먹을 걸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좀 이분도 바빠서 부실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리허설을 앞두고 새벽같이 연구실을 갔더니 옷이 완성이 안 된 채 애들이 다 가고 없는 거예요. 미완성 옷들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마무리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쇼 시작하기 직전까지 제가 전부 핀으로 핀웍을 해가지고 옷을 마무리를 했어요. 다행히 그 쇼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뿌듯함이라는 것도 없고요. 휴, 됐다. 그런 거죠. 다행이다. 잘 넘어갔다. 비밀로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어려움이나 자기 힘듦을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얘기를 자꾸 함으로 해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저한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안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못 견뎌서 누군가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좀 후련할 수 있었지만 항상 남는 거는 세월이 지나서도 후회였어요. 결국 그걸 듣는 사람은 제가 이미 극복했던 시점에 있어도 '아 저 사람은 예전에 이러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결점을 알고 있는 게 되고 그 일을 도와주고 뭔가 했던 사람은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거를 잘 해냈다는 걸로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나 힘듦이 보호되고 그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가시핑이 돼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정말 온전히 내 몫이니까 그거를 말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강력한 힘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한번 나하고 만나 보실래요? 내기해 볼래요? 근데
실제로 고통이나 힘듦이라는 거는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고통이 제일 힘든 거고 자기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 거지 다른 사람 고통, 다른 사람 힘듦 사실은 무관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고통, 내가 힘듦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어느 날 10여 년이 넘고 항상 '이 일을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런 갈등이 많았을 때 저희 인제 어머님 시골에서 정말로 평생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은 바로 저기가 아닌가? 근데 왜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려한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갈등이 인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시골에 인제 어머님한테 가서 "엄마 제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는 거다.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잘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온 뜻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내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잘해야지. 내가 그만뒀을 때 덜 창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어휴 이 세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일할 때 컨셉을 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을 박아서 일을 하는 게 뭘까?' 현실적으로 제가 붙잡은 단어는 정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더 하는 거고 고객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정성을 쏟고 내가 마음을 쏟은 거를 거기에 들인 노력이나 피땀 흘린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품이 되는 거고 진짜가 되는 거고 대충 하거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무섭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약간 종교적인 얘기지만 막 십자가를 졌대요. 너무 당연한 일을 해야 될 일을 십자가를 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힘이 아까우면 얼마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게 없으면 저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 스스로한테 반대로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해야 되는 일,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정말 필요한 노력 그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자. 이런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나요.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줘 봐."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저도 사실 지금 잘 몰라요.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해." 그러면 "너 일하지 마. 평생 그냥 놀아." 이 말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반드시 일을 하라."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일도 찾을 수 있고 이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잘하게 돼서 좋아하는 일이 되기도 해. 초기에는 '이 일이 나하고 맞는 일이야?' 이런 거죠.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이 90%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걸 해냈을 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것 말고 정말 늦기 전에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인제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 현장에서 인제 일을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여기 남수단 그 톤주는 정말로 그중에서도 최악의 그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을 거가 풀 한 포기가 없는 그 건기였는데 유일하게 그 생명의 나무 같은 망고나무를 발견하게 돼서 그 망고나무 심어주는 일을 시작을 하고 인제는 뭐 오랜 세월이 돼서요.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학생이 벌써 800 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나 희망고 일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세계의 일 같으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그 면에서 같아요. 그 희망의 망고나무라는 그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 인터뷰해 주시던 외교부 국장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40년 일해 오신 게 희망고를 하시려고 일을 해 오신 분 같으세요. 그래서 패션은 선생님이 외면의 아름다움을 만드셨으면 희망고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네요." 그랬어요. 그러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서 보니까 시간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정말 이 얘기는 해 주고 싶어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썼느냐로 그냥 결과가 남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찾겠다고 허송세월하면은 자기한테 너무 재산을 깎아먹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도 찾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돼요. 제일 확실한 재산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역경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왜 나라고 힘들지 않아야 돼? 왜 다른 사람 힘든 거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뭔가 그런 힘든 게 겪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왜 나는 아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그 어려움을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 40대 이럴 때 뭐 "누구 나와 봐. 나하고 누가 더 힘들었는가 한번 볼까?" 그래도 약간 자신 있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뭐 경제적으로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이라는 자체가 고통이 기본 같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고통이나 힘듦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이거를 못 거치고 통과를 못하게 되면 그게 실패라는 단어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럴 때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다 와인 좋아하잖아요. 최고급 와인들 드시고 싶잖아요. 정말 하찮은 포도에서 그 값비싼 와인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거기서 정말로 부글부글 끓고 썩고 그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면 비싼 콘약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못하면 싸구려 와인 되지. 막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비싼 콘약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럴 때 인제 제가 어떤 걸 한 적이 있냐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 스스로 수호천사를 만들었어요. 제 어깨에 수호천사를 얹어 놓고 수호천사가 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별빛이 쏟아지고 막 금가루가 쏟아져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그러고 수호천사랑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깨에서도 귀찮으면 "일로 와."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면서 혼자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한 게 제가 오늘 여기 단 게 그 수호천사예요. 그래서 인제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대가로 수호천사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 나눠 드릴게요. 우리 수호천사가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고민이든지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저에게 힘을 줬던 이 수호천사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고 그래서 좀 쉬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센마을 그 손발이 다 문드러지고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인제 식사 준비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제 손에 돈을 쥐어 주고 그 돈은 우리 정말 돈으로 생각하면 뭐 2 원, 10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인제 백팩 그 가방을 선물을 하느라고 가방을 인제 나눠 줬어요. 그리고 인제 집에 와 있는데 어떤 애가 불러요. "마마리, 마마리." 그래서 나가 보니까 엄마가 고맙다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애기한테. 무슨 신발 주머니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 보니까 비둘기가 들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사람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환경에서도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착하신 분 아 저 착하단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착한 사람의 무책임함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요. 착한 사람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보통 착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착화되는 사람은 이미 사람을 평가할 때 플러스로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든지 뭐 맞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애 착한 애가 같이 뭔가를 일을 했는데 착한 애가 사실은 잘못했어요. 근데 둘 이를 놓고 보면 누구든지 나쁜 애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착한 애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 스스로 한 일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뒤로 숨지 말고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요.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면 안 돼. '내가 착하지는 않아도 비겁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다짐을 해 봤죠.
정말 사랑이라는 거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제일 핵심이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거가 러브 이즈 블루도 아니고 러브는 핑크야 그래도 아니고 그 모든 감정들과 모든 것들이 합해졌을 때 블랙이 나오듯이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모든 색이 들어있잖아요. 삶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깜깜한 블랙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희망이 나오는 거고 그때도 인제 이게 뭐 깜깜하게 막막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막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날따라 정말 먹구름이 엄청나게 어두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그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휴 정말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저 하늘이.'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왔더니 그 먹구름 사이로 빨간 태양이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거구나. 정말 엄청난 먹구름 뒤에도 저렇게 찬란한 태양이 숨어 있다는 거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태양이 '아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돌아섰을 때 '태양은 뜰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도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저렇게 찬란한 태양이 있을 수 있고 '아 오늘은 우박이 떨어지네. 오늘은 또 웬 소나기야.' 그치만 지나가잖아요. 그게 자연이에요.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저희 어머님 살아 계실 때 90세 정도였는데 평생을 저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가꾸고 사셨던 분인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고 여쭤보니까 "네가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느냐." 그 생각을 해 보고 있대요. 너무 선문답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인제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는데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는가? 그동안에 내가 했어야만 했던 일들 정말 사람으로서 또는 산다는 의미에서 내가 했어야만 했던 일들을 안 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내쳤던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너는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느냐.' 하는 생각을 질문을 해 보게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지금 그 생각한 해오지 못했던 그 아쉬웠던 일들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시간은 쪼끔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근데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